네, 안녕하세요. 쉬운부동산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서밋 리미티드 남천 드디어 분양을 합니다. 모델하우스도 이제 오픈했는데 여기는 예약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 분양 조건은 계약금 5%, 그 다음에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거기다가 확장비는 있어요. 여기는 통장 확인 한번 하시고, 특별공급이랑 1순위 날짜는 8월 11일, 12일입니다. 2순위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큰 평수는. 당첨자 발표는 8월 20일. 그 다음에 이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수영구 남천동이죠. 너무 잘하는 위치입니다. 근데 길 하나 딱 건너 차이로 대연동이랑 남천동으로 딱 갈리는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 5층에 지상 40층 5개 동, 공동주택 83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타입은 84 타입부터 해서 큰 평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이엔드답게 큰 평형대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500%로 좀 높은 편이죠.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건폐율은 29.2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에요. 아파트는 보통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에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편인데 또 주복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편이죠. 주복은 거의 50% 넘어가니까. 어쨌든 건폐율은 이렇게 됩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가 메가마트 자리였죠.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빨간 거는 그냥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진짜로 있는 거. 포장해 놓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가 공공보행 통로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지하 2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상가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상가들이 쭉 들어갑니다. 여기 공개 쪽으로 상가가 들어가고 외관 쪽, 바깥쪽으로는 상가가 안 나와요. 가운데 쪽으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입주민들은 위로 다니고 밑에는 상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위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상가가 이 공공보행 통로 이 가운데 라인으로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상가가 빨리 찰 것 같은 느낌은 좀 안 들거든요. 어쨌든 상가가 좀 늦게 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인기 있는 타입은 아무래도 84 타입. 84 여기 A타입이죠. A타입. 여기는 이제 84 B타입. B타입이 인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세대수가 55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2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여기도 100몇 대 1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4 타입,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망이 안 나오죠. 이쪽은 조망이 그래도 사이 조망이 약간 나오는데 이쪽은 좀 거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73세대. 근데 여기도 그래도 경쟁률은 높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분양가가 그래도 조금 싸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바다가 일단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가운데가 여기 뚫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다가 보이고, 근데 이쪽으로 보는 바다는 아무래도 조금 시한부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유비치랑 남천 반도보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재건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됐을 때는 시야가 가릴 수 있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영구조망으로 보신다면은 여기 요렇게 영구조망이, 여기는 조금 일부는 조금 걸리적거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망이 영구조망으로 나온다. 큰 평형대가 이렇게 다 포진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는 지금 여기 5세대 중에 엘리베이터가 3대죠. 3대. 여기는 6세대 중에 엘리베이터 5대, 여기도 엘리베이터 3대,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깔 엘리베이터는 어메니티 전용 엘리베이터, 스카이 어메니티 전용.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일반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103동이랑 102동 같은 경우는 4세대에 4개, 그러니까 한 세대 한 개씩 들어가죠. 역시 큰 평형에 대한 그거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영구조망으로 제일 인기 좋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 좋겠죠. 여긴 다 좋은데 평형대를 144 A타입, 저는 3호 라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경쟁률이 굉장히 좀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금액대가 전체적인 절대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 면에서는 이쪽이 좀 높게 나올 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금
미달 애매하긴 하죠. 그죠? 미달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전부가 세대수가 좀 작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 나올 것 같아요. 경쟁률은 만 2대1, 3대1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142 같은 경우에 이런 건 이제 미분양이 날 확률이 조금 높죠. 근데 그래도 여기는 좀 지금 현재는 트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외에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이제 지도에 이제 엮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영구 조망 라인이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오거든요. 영구 조망 라인. 여기도 어찌 보면은 뷰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영구 조망이라서 이쪽으로 보는 라인도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약간 사람들 관심도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뷰는 이쪽에서 보는 뷰보다는 훨씬 안 좋아요.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안 막힌다는 가정하로 생각하면은 미래를 생각하면 또 아무래도 영구 조망이 훨씬 더 인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4라인 분명히 좋긴 하지만 4, 5라인 같은 경우에 사이에 이래 딱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2동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103동, 3호 라인이 일단 전체적으로 P가 제일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완전 앞으로 있는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 고층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굳이 뭐 P 받고 팔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한번 지켜봅시다. 청약 경쟁률 자체로 봤을 때는 84 타입이 제일 높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112 타입 AB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144 A 타입 요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죠. 요렇게요. 나머지 이제 큰 평역도 당연히 경쟁률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제 이게 70평대도 워낙 좋으니까 70평대 하신 분들이 과연 이거 팔려고 내놓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실거주 쪽으로 생각하고 청약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그 금액 자체는 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비싸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삼익비치가 관심도가 높아진 게 분양가가 여기가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 산정으로 봤을 때는 물론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오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간에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옆에 뭐가 좀 더 지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위치 자체는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남천동이고 이 길 하나 딱 건너로 이쪽이 대연동이죠. 대연동이고 여기가 남천동. 그 다음에 여기가 용호동입니다. 딱 이렇게 세 개로 딱 갈려요. 세 개. 위례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위례 신도시 같은 느낌.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 지금 40층까지죠. 40층까지 있고 여기 이제 펜트하우스들이 위에 제일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여기 104동 쪽에 스카이 어미니티 이렇게 들어갑니다. 게스트하우스랑 스카이 라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는 지하 2층으로 들어가요. 지하 2층. 그 다음에 이 층수가 지금 40층 이하다 보니까 여기 피난층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 부분은 약간 아쉽긴 하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편은 아니죠. 835세대고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세분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 진짜 타겟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다 괜찮게 나올 거고 레일에 비해서는 훨씬 괜찮게 나올 거고 84 타입이랑 112 그 다음에 14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카이 어메니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 그냥 라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게스트하우스가 양옆으로 들어가고 앞에는 여기는 라운지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일단 이쪽으로 스카이 어메니티가 일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커뮤니티 시설이죠.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그 상가 있는 라인 있죠. 상가 있는 라인이 같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금고 서비스, 그 다음에 세탁 서비스, 그 다음에 서재, 그 다음에 뭐 썬큰 강장. 뭐 영화 볼 수 있는 데도 있다네요. 시네마. 다이닝 테이블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조식 서비스 들어가는 데일 거고, 여기 카페, 그 다음에 썬큰, 사우나 들어가고, 피트니스, 그 다음에 여기는 테니스 코트가 있죠. 수영장이 없는 대신에 여기는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
칠 수 있는 거, 여기 뭐 벙커 칠 수 있는 데라고 하죠. 필라테스 다 있고.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이 잘려있는 라인 있죠. 이 잘려있는 그 세부적인 거.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공개용지로 들어가서 지하 2층 라인으로 들어갈 입구는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막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상가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커뮤니티랑 상가랑 붙어 있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이 커뮤니티를 누리려고 내려왔다가 이 상가를 이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은 그냥 공개공지를 지나가다가 상가를 들어가게 될 건데, 이쪽이랑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마주치는 라인, 그럼 이 사이 라인이 어찌 보면 좀 많이 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금부터 뭐 상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층에 시니어 클럽이랑 뭐 어린이집이랑 돌봄 보육, 그리고 여기는 동별로 타입별로 천장 높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 데는 굉장히 큰 평형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2.8m, 우물 천장이 2.8m거든요. 102동, 103동 앞에 동 라인 있죠. 거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침실도 2.7이고 거실 복도가 2.65이기 때문에 가면은 내가 막 난쟁이 된 느낌이에요. 진짜로 너무 높아서. 그래서 개방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101동, 104동, 105동 같은 경우에는 2.6m 우물 천장, 거실 복도 2.5. 이것도 낮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고, 그 다음 주차 대수가 2.17 대 1. 굉장히 높죠. 보통 하이엔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천장 높이랑,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대수, 그 다음 싱크뱅이 있는 거, 그 다음 커뮤니티 잘 돼 있는 거, 그 다음 외관 좀 특화된 거,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그 다음 큰 평형이 좀 많고, 보통 그냥 하이엔드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건 없습니다. 정확한 게 이렇게 막 정의를 내려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뭐 말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싱크뱅 또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클린룸은 없어요. 각 층에서 이제 일반 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클린룸 자체는 없는데, 여기는 싱크뱅이 있어요. 클린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거든요. 클린룸이 이제 관리비가 좀 더 나옵니다. 좀 더 나와도 그 가치를 무조건 해요. 그래서 클린룸 없는 건 좀 아쉽죠. 돈 더 내더라도 그냥 클린룸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끔씩 이제 뭐 관리비 때문에 없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관리비 좀 더 내도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 그다음에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그냥 평이한 구조입니다. 평이한 구조에 여기에 타워형으로 들어가는 A 타입입니다. 이쪽이 지금 조망이 안 나오는 라인이에요. 근데 이쪽은 그나마 조망이 좀 나올 거예요. 여기도 사이로 뭐 고층 가면은 약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물이 약간은 보일 거예요.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12억 4,400. 생각보다 싸게 나왔죠. 4층, 5층 가격이 똑같아요. 4층 할래, 5층 하려면 뭐 4층이 더 낫겠죠. 기왕이면은. 어차피 여기는 이제 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사생활 간섭은 없어요. 거의. 그 다음에 요 앞에 방음벽이 쳐지거든요. 요렇게 방음벽이 쳐져요. 요렇게. 이쪽으로는 안 쳐지고 이쪽으로 방음벽이 두 개가 쳐지거든요. 방음벽 높이가 지금 이 가격대로 봤을 때는 7층까지 높인 것 같아요. 8층부터 가격이 확 뛰는 거 보면 여기서 거의 1억 가까이 뛰죠. 1억 가까이 9천이 뜁니다. 9천이 뛰면은 그걸 보면 방음벽을 넘어선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층까지는 방음벽에 약간 걸리적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대가 지금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 있으면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죠.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8층부터 어쨌든 가격이 확 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경쟁률이 당연히 높을 거고 저층도 인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평형 구조긴 하죠. 현관 팬트리 있고 드레스룸 크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이게 뭐 평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을 보는 겁니다. 가격. 그 다음 84 B타입 같은 경우 여기 날개 부분이죠. 날개가 위쪽 아래쪽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는 위쪽보다 아래쪽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 사이로 보이는 그 튀어 있는 게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쪽은 딱 정면으로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막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더 조망이 좋을 거예요. 고층으로 올라가면. 하지만 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B타입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걸로 보이죠. 여기도 타워형인데 앞뒤로 뚫려 있고 여기는 거실이 또 양창으로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쪽 라인이 아무래도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보는 게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인기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가격 같은 경우에 13억 2,700부터 시작하죠. 조금 더 비싸게 시작하죠. 2억 4,400에 비해서는 많이 좀 비싸게 시작합니다. 뭐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 하나 빠졌는데 16억 2천입니다. 16억 2천 31층 16억 2천 16억 2천입니다. 분양가. 이게 좀 이래 보면 좀 높은 편인 것 같긴 하죠. 하지만 층수가 올라갔을 때 뷰는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경쟁률만 셀 뿐 아니라 이 물건이 나올지도 의문이에요. 피로 막 팔지 그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물건이 별로 없어서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의 이제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16억 2,300 있네요. 16억 2,300 16억 2,300 금액대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112A 타입 여기도 인기가 많을 것 같죠. 여기도 사이로 보이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B 타입 지금 현재로서는 B가 더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재건축 확장되고 나면 또 A가 또 좋게 느껴지죠. 어차피 좀 더 멀리서 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단지도 좀 더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가격대로 보시면은 가격대 18억부터 시작합니다. 18억부터 22억까지. 그러니까 분양가 차이가 보면은 4억 정도가 나거든요. 4억 정도. 작은 편은 아니죠.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합니다. 방음벽은 이쪽으로 이렇게 쳐집니다.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앞에는. 그러니까 구조는 뭐 이것도 막 굳이 뭐 말할 구조는 아니죠.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112B 타입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A 타입이랑 똑같은데 이걸 이제 뭐 상하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당연히 인기가 많을 거고 여기는 분양가가 좀 더 비싸죠. 16억 3천부터 22억 1,850만원. 네. 여기도 금액이 이렇습니다. 지금 가보시면은 모델하우스에 있는 거는 풀옵션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옵션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건 일단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항상 뭐 모델하우스는 다 똑같죠. 최고의 풀옵션을 해서 이게 보기 좋게 좀 더 포장을 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똑같다고 보시지는 마시고 옵션을 넣었을 때 똑같아지는 겁니다. 일단 112A 타입 같은 경우 여기 날개 쪽도 뭐 당연히 뷰가 어느 정도 나오죠. 여기도 17억 6천부터 시작해서 약 24억까지 올라가게 되죠. 14억. 여기도 구조는 이제 앞뒤 구조에 거실 양면창 여기도 괜찮죠. 그래서 인기로 따지면은 여기 이동 쪽에 104동 쪽의 라인들이 좀 더 인기가 좋지 않을까. 104동 쪽의 위쪽 라인 그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여기도 지금 피트 공간이 좀 많아서 나중에 이제 뭐 트면은 쓸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140A 타입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거실 양면창에 주방까지 창이 나 있어요. 이 앞에 쪽이죠. 여기도 인기가 좋을 것 같죠. 근데 세대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긴 해요. 그래서 여기 물량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거래한다고 했을 때 22억부터 시작해서 거의 30억까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금액이 분양가가 좀 많이 차이 나네요. 그죠? 7억 차이 나네요. 저층이랑 고층이랑. 그만큼 이제 막 바다 보이는 그 높이가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침실이 3개입니다. 3개입니다. 그리고 144A 타입 여기도 50평대인데 여기도 창이 되게 많아요. 거실창 그다음 주방까지 또 창이 이제 쭉 나 있고 가격은 27억부터 시작하네요. 17억.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25억부터 시작하죠. 확실히 이쪽에 트여 있는 이 연구조망 쪽 라인이 좀 더 비싸죠. 33억까지 갑니다. 여기도 6억 가까이 분양가가 차이 나네요. 여기도 방이 이제 3개입니다. 욕실도 3개예요. 하나, 둘, 3개. 그리고 팬트리가 전체적으로 많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방만한 드레스룸이 하나 있죠. 이걸 방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56평입니다. 이것도 55평인가 6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개에 있는 거 70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대가 약 28억이네요. 4층에서 5층 방벽이 오래 쳐지는데 여기는 6층 7층부터 가격이 확
띄워버리죠. 4층, 5층에서부터 여기 방음벽 높이는 좀 낮나봐요. 이쪽은 조금 높았는데 이쪽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이쪽 방음벽은 딱 5층까지 걸리나봐요. 6층부터 가격이 확 뛰어버리죠. 6층부터 바로 그냥 5억이 뛰어버려요. 거의 5억 가까이가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층 차이로 5억이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음벽을 넘어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층이지만 여기도 뷰가 잘 나오긴 합니다. 가까이 진짜 길 하나 건너서 바로 바다기 때문에 물 보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고층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37억 8천이니까 야 10억 차이는 10억. 분양가가 10억 차이 납니다. 4층, 5층이랑 31층에서 37층까지 분양가 10억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또 트여있는 쪽에서는 지금 40억까지 올라가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27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억 정도가 차이 나요. 전체 분양가 이 타입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도 지금 침실은 3개밖에 없어요. 거실, 주방. 근데 여긴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진짜 압도적입니다. 확실히 진짜 평형이 큰 게 깡패예요.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182A 71평이죠. 요쪽에 A타입.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제일 비싸죠. 43억 7,500. 43억 7,500. 여기는 침실이 여기도 3개네요. 3개. 드레스룸 들어가고 거실 들어가고 드레스룸에 각 방마다 다 있어요. 욕실 3개. 욕실 4개네요. 4개. 야, 들어가 보면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여기도 양창 나 있고 여기도 영구 조망이기 때문에 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4층에서 5층 차이에는 여기도 걸리거든요. 방벽이 약간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35억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한 1억 5천 정도 1억 7, 8천 정도가 확 뛰어버리네요. 가격 자체가. 옆에 있는 이거는 계약금이에요. 5%짜리 계약금. 계약금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43억 7천 550만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82B타입. 그 다음에 이쪽 라인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지어졌을 때 약간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 아파트에 약간 걸리고,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102동 쪽에 좀 걸리죠. 그래서 여기는 34억부터 34억 맞죠. 34억부터 42억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네요. 8억 분양가 차이가 나죠. 여기는 방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쪽 복도로 쭉 연결되어 있고 주방으로.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하죠. 현관에서 확 들어와서 이렇게 좀 많이 꺾여있는 미로 같은 느낌. 넓으니까 그런 거죠. 넓으니까. 여기도 지금 인기가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무래도 A타입이 훨씬 더 인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동마다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분양가 중에서 최고 분양가가 나온 거죠. 레일에서 99억이 나왔는데 여기는 115억짜리가 나왔어요. 115억입니다. 114억, 107억, 94억. 제일 싼 게 94억이에요. 굉장합니다. 금액이. 여기도 근데 또 수요가 항상 있으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고 따로 받아요.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내가 소리를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아깝게 생각,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뭐 내가 20억, 30억짜리를 사는데 이 확장비가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서비스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확장을 하지 말고 여기 확장 보통 발코니 확장이 비를 받는 데는 보통 마이너스 옵션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제가 모집 공고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옵션제가 되면은 차라리 돈을 깎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싹 다 갈아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만약에 마이너스 옵션제가 있다면은 한번 내가 직접 이제 살고 싶고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싶으면 아예 시작부터 이런 거에 돈 들이지 말고 차라리 깎아서 산 다음에 내 원하는 스타일로 아예 처음부터 다 도배를 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모델하우스 이제 오픈을 했고 다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기간이 좀 길죠. 청약할 때까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줘요. 그 이유는 내가 그만큼 자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자신 있는 데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줍니다. 자신 없는 데는 생각할 시간을 별로 안 줘요. 오픈하죠. 바로 청약이에요. 월요일부터 특공 바로 청약입니다. 이게 일주일 더 땡겨져요. 보기 전에 막 그냥 청약 먼저 하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충분히 생각해보고 충분히 결정하세요라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센텀시티의 그 블랑서민 옆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 있죠. 그 동원 모델하우스 모여있는 부지, 거기 주차장을 잘라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좀 많이 협소해졌어요. 그래서 뭐 차를 갖고 오시면은 이중 주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관람하시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그냥 지하철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대놓든지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